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은영 TV 스트레이트. 먼저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면서 출발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꽉 막혀있던 한인 신규 이민자들의 행렬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부가 18일 발표한 신규 영주권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에 70명까지 급감했던 한인 영주권 취득자가 5월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난 6월 기준 예년 수준인 355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6월에 350명에 비하면 조금 모자란 수치지만 2018년 6월 수준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올 전반기 한인 신규 이민자는 모두 1,840명입니다. 한국은 지난 6월 기준으로 해서 영주권 취득자 국가별 순위에서도 10위권 안에 들어갔는데요. 인도가 6,76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국, 필리핀, 미국 이런 나라들이 약 900명대 그리고 파키스탄이 500명대, 559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인 신규 이민자 회복세에 대해서 이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3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거의 마비가 됐던 이민성의 업무가 최근 활발하게 되살아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동안에 누적됐던 영주권 취득 건수, 신청 건수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민 관련 문의도 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확연히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해주고 있는데 공포감을 느꼈던 코로나 사태로 공포감을 느꼈던 유학생들이 대거 한국으로 돌아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계약 시기에 맞춰서 점차 다시 캐나다로 들어오고 있고 특히 한국인 20대, 30대들이 젊은 직장 그리고 기회를 찾아서 캐나다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새로운 생활 양식 또는 노후를 위해서 캐나다에 이민을 문의하는 숫자가 3월 이전보다 50% 이상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캐나다 한인 사회도 좀 더 커지고 이 신장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민자들, 한국인들이 이곳을 찾아와 줘야겠죠.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둔화가 됐던 각양, 각색, 각 분야가 점점 되살아나고 있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캐나다 국내 소매 매출 신장률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봉쇄 조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캐나다 통계청이 최근 6월 소매 매출 집계치를 발표해 줬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기간 중 그러니까 6월 중에 매출은 총 530억 달러 전월보다 그러니까 5월보다 23.7%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경제 봉쇄 조치를 내리기 이전보다 그 전인 2월보다 오히려 1.3% 늘었고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는 3.8%나 신장된 수치라서 고무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6월 실적은 완연한 V자형 회복세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특히 자동차 판매가 강세를 보였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의류 부문 그리고 가구 등 경제 봉쇄 타격이 가장 심했던 부분들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 6월 매출 신장의 급격한 신장세를 선도했다고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한편으로 6월 중에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이 소매 매출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7월부터는 그 대부분 수요가 충족이 돼서 다음 달 7월부터는 다음 달 집계치인 7월부터는 다소 줄어든 수치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7월 소매 매출 현황은 8월 말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가 영국 등과 더불어서 최근에 국부 대비 부동산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결과로 조사됐습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얘기 같지만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근에 공개한 2018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캐나다의 국부 대비 부동산 비중률을 따지면 6개 나라, 조사 대상 6개 나라 중에 부동산 급증 비율이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부동산 가치는 1995년 2조 달러에서 2018년에는 8조 8천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금융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도 70.5%에서 83.6%로 크게 뛰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지 가치가 크게 오른 것은 결국은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단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비율 가치가 가장 높은 G7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로 지적이 됐는데요. 그런데 또 캐나다는 좀 다행인가 봅니다. 영국의 경우는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하네요. 비금융자산 중에 이 부동산 비율이 최근에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1995년에 76.4%에서 2018년에는 88.1%까지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말입니다. 살인적인 집값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강에다가 배를 띄우고 사는 소위 보트 피플마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영국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OECD에 따르면 이외에도 다수의 국가에서 부동산 비중 급등 현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78.1%에서 82.9%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프랑스는 79%에서 86.2%, 멕시코는 49.6%에서 56.7%로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다. 국부의 절반 이상이 토지에 매여 있는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G7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부동산의 얘기를 잠깐 좀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 문정권에 있다는 이런 국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현실을 비교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몰아낸 세력, 그러니까 현 정권이 이제는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로 물러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어서 공분으로 그렇게 바꾼 나라에서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추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세계가 몸살을 갖고 있는데 방역 모범국가로 선정이 되면서까지 반년 이상 애타게 싸우고 있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물러나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에게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추 장관은 또 이 사람들의 주장, 그러니까 문 정권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서 바이러스 위기를 주장한다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들이 있고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주 국민사회에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정권이 펴더라도 늘 뒷북을 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추 장관은 또 이어서 코로나로, 부동산으로, 기후위기로 생명 문제나 주거 문제가 불안한 때에 보다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자,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 공공임대주택을 크게 늘리자 이런 방법들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 어느 분야 어디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있는 변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변명만큼은 대통령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변명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나라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한다. 어쨌든 그 결과의 최종 책임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루는 결국 통치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금 문 정권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물러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니죠. 현실과 동떨어져도 너무나 동떨어진 꿈 같은 소리만 하면서 국정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게 국민들의 외침입니다.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다.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정책을 비웃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국민들이 지금 문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국정을 너무도 파행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참 염려스럽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추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작전 세력들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펴들라도 뒷북일 수밖에 없다. 이게 뭡니까? 항상 어떤 정책을 내놔도 뒷북만 치고 있는 정권. 그렇다면 결국 이 정권의 무능함을 자백하는 겁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 나라의 법을 다스리는 최고 수장 법무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왜 부동산 해법을 내놓습니까? 각 부처의 고유 업무가 있을진데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난장판의 시정 잡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실 회전의자에 앉아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국민을 농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삼류들이 국가의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조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매일매일 정신없는 정책을 쏟아내는 추태. 이런 추태를 매일매일 만들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정권.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 암담합니다. 오원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